안녕하세요. 널싱 제니입니다. 오늘은 부끄럽지만 제가 시간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번 주 대학원 영상을 올리면서 내가 봄학기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을 해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항상 제가 다양한 일들에 도전하고 해내는 모습을 보면서 주변 친구들도 너는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 많은 걸 어떻게 다 해내느냐 라는 질문을 많이 해주긴 했거든요. 저도 사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내심 뿌듯했던 것 같아요. 지금 또 봄학기를 되돌아보면 너무너무 바빴지만 그래도 모든 일을 다 해냈음에 정말 뿌듯하고 더 힘내서 열심히 살아야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자아성찰도 할 겸 시간 관리가 저한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왜 이렇게 시간 관리를 하게 됐고 어떤 동기부여로 제가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칭찬이든 피드백이든 댓글은 언제나 환영이니까요.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일단 언제부터 제가 시간 관리를 하게 되었느냐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일 먼저 제가 해야 될 이야기는 저희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일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자라면서 제일 많이 영향을 받고 보고 큰 분들이 저의 부모님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저희 어머니가 워킹맘이셨고 지금 현재까지도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당시에 워킹맘이 그렇게 흔하진 않았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일을 하시면서 저희들을 양육하면서 집안일을 하면서 또 본인의 취미생활까지도 열심히 하셨어요. 그런 거를 보고 자라다 보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늘상 뭘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거에 좀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학창 시절에는 사실 저희가 공부만 하기를 강요받잖아요. 그래서 학생 때는 제가 뭐 자율적으로 제 시간표를 짜고 뭐 시간을 관리하고 이런 차원은 아니었지만 그런 생각은 좀 강했던 것 같아요. 주어진 숙제를 빠른 시간 안에 다 해버리면 남은 시간에 제가 놀 수 있잖아요. 제가 공부만 하는 스타일이 아니었고 좀 노는 걸 좋아했었기 때문에 그런 걸 계산하다 보니까 빠른 시간 내에 공부를 빨리 끝내놔야 내가 그만큼 더 놀 수 있다. 약간 이런 거에 되게 동기부여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는 아무래도 뭐 공부 효율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공부를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엉덩이가 무거운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5시간 동안 뭐 책상에 앉아 있었다 이런 걸 되게 지향했거든요. 5시간 앉아 있었다 해도 내가 실제로 머릿속에 넣은 공부량이 얼마나 되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공부를 하다가 졸리면 일부러 바로 잤어요. 그 졸린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빡 자야지 정말로 제대로 자고 일어났을 때 차라리 죄책감을 느껴서라도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제 리듬을 잘 파악하고 제 리듬이 가는 대로 따라갔던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성인이 되고 나서는 굉장히 저는 행복했어요. 이제 공부만 하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공부도 하지만 제가 원하는 다른 여러 가지 활동을 같이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 에너지가 허락하는 한 정말 많은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게 성인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바쁘게 지냈던 시기가 있는데요. 그때가 제가 21살이었을 때입니다. 제가 남편을 만난 동아리이기도 한데요. 제가 학교에 있는 동아리 활동을 하나를 했어요. 그게 이제 교환학생들이랑 같이 교류를 하는 큰 동아리였는데 그 동아리 활동이 굉장히 빡셌거든요. 그와 동시에 저는 2학년 2학기 간호대 수업을 듣고 있었고 부전공으로 경제학 수업도 들으면서 과외도 하고 남편이랑 연애까지 해야 되는 정말 바쁜 시기였는데 그때 정말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지 않으면 내가 정말 망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모든 일들을 좀 잘 해내고 싶다는 욕심 덕분에 제가 정말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진지하게 고민을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도입하게 된 스킬이 할 일을 난이도별로 나누는 거였습니다. 저희가 살다 보면 정말 공부뿐만 아니라 수만 가지 할 일들이 있잖아요. 친구들이랑 약속 잡는 거, 뭐 식당 정하는 거, 화장실 가는 거, 청소하는 거부터 해가지고 진짜 사소한 것들도 다 적어보면 할 일이 참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적지 않고 제 머릿속에 있으면 실타래가 엉킨 것 같이 머리만 아프고 뭔가 할 일은 많은데 지금 당장 뭐부터 해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상태로 시간을 허비할 때가 있어요. 제가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카카오톡에다가 제가 할 일이 생각날 때마다 다 적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예쁘게 적지 않아도 되고 막 정리된 말이 아니어도 돼요. 제가 딱 봤을 때 무슨 일이구나 라고 알아들을 수만 있도록 적는 그런 메모 습관을 들였는데요. 그렇게 다 적고 나면은 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아, 뭘 먼저 해야겠다. 이거는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니까 이거 하고 저거는 나중에 고민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제 생각을 분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지 않으면은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일을 시작도 못하고 도움도 안 되고 그렇게 흐지부지 시간 낭비를 하거든요. 그렇게 일을 적고 나면은 일의 순서도 보이고요. 일의 난이도도 보입니다. 생일 축하 편지 쓰기. 이런 것도 할 일은 할 일인데 제가 언제든 할 수 있는 할 일이죠. 제가 출근하면서 지하철에서 해도 되고 잠깐 화장실 가서 해도 되고 이런 게 난이도라고 하면 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난이도를 나누고 나면은 제가 언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가 더 효율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저는 보통 누군가와 연락해야 하는 일, 메일 써야 하는 일, 카톡 보내야 되는 일 이런 거는 출퇴근 시간에 주로 하고요. 또는 점심시간 이럴 때 하고 정말 집중해서 해야 되는 일들은 제가 정말 집중할 준비가 됐을 때만 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그만한 준비가 안 됐으면 이 일을 시작을 해봤자 다시 해야 돼요, 나중에. 했던 일을 다시 하는 것만큼 비효율적인 일이 없기 때문에 저는 난이도를 나눈 다음에 할 일을 정말 딱 맞는 타이밍에 할 수 있도록 좀 잘 분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공부할 때도 뭐 5시간 공부를 한다고 치면 어떻게 5시간 내내 정신 한 번 흐트러지지 않고 공부를 하겠어요. 아니,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 정도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딱 1시간 하고 예를 들어서 제가 1시간 집중할 수 있다. 그러면은 너 딱 1시간만 집중해. 그 이상은 못하는 거 알아. 그거 다 하고 난 다음에 내가 다른 거 하게 해줄게. 라고 저 자신한테 말을 해요. 그렇게 1시간 동안 열심히 집중해서 해야 되는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는 뭐 다른 과목 채점할 게 남아있다. 뭐 오답 노트를 정리해야 된다. 이런 거는 살짝 덜 집중해도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1시간 뒤에는 난이도를 그렇게 낮춰버립니다. 저희 머리가 계속 이렇게 100%를 쓰고 살면은 나중에 머리 아프고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러니까 제 스스로 강약을 계속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제 경험상 할 일을 무조건 생각날 때마다 적어두기, 적어둔 할 일을 난이도별로 그리고 순서별로 분류하기, 이 두 가지가 저는 가장 도움이 많이 된 스킬인 것 같아요. 이 판단을 잘만 하면은 우왕좌왕 하는 일, 그리고 했던 일을 다시 해야 하는 일이 정말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꼭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또 두 번째로 제가 자주 하는 거는 제가 할 일이 뭐가 있는지 계속 생각한다는 겁니다. 저는 진짜 출퇴근할 때, 샤워할 때, 뭐 화장실 갈 때, 이럴 때 계속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뭐 해야 되지? 내일은 뭐 해야 되더라? 다음 주에 할 일 뭐 있더라?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 생각할 거리가 정말 많은데 저는 제 할 일밖에 생각을 안 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바쁠 때는 그런 것들도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할 때도 몸은 움직이고 있지만 머리는 좀 생각할 여유가 될 때 저는 계속 제 할 일이 뭐가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해요. 거의 뭐 다리는 걸어라, 머리는 생각한다 이런 수준으로 최대한 멀티태스킹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사실 이렇게 된 데에는 제가 간호사 근무했던 것도 영향이 참 컸어요. 간호사는 정말 이 손, 저 손, 이발, 저발 다 따로 놀면서 이렇게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일을 하잖아요. 일이 바쁘다 보니까. 그래서 거의 뭐 드러머 수준으로 왼손, 오른손 다 따로 노는 그런 멀티태스킹에 옛날보다는 좀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 할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 생각나는 할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 이제 그 할 일들을 시간 날 때마다 제 메모장에 적어놨다가 바로바로 처리해야 되는 거는 거기 그대로 두지만 좀 중장기적으로 다시 한번 시간이 됐을 때 떠올려야 하는 것들은 제가 캘린더 어플을 정말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중장기 계획은 캘린더에 그리고 단기 계획은 카카오톡 메모장에 적어놓고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카카오톡 메모장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나한테 카톡 보내기를 할 수 있잖아요. 제 프로필 눌러가지고 저에 대한 채팅창을 킨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제가 메모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이 제 프로필을 카카오톡 맨 위에다가 고정하기를 해놔요. 그러면은 제가 카톡을 정말 자주 보잖아요. 근데 들어갈 때마다 이제 제 프로필이 맨 위에 뜨는 거죠. 그리고 할 일을 적어놓고 그 할 일을 완수하지 않았으면 거기서 절대 지우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저한테 불편한 일이냐면 제가 뭐 MBTI가 ESTJ거든요. 근데 ESTJ인 사람들끼리 얘기해 봤을 때 가장 공감을 많이 하는 게 저희가 핸드폰에 그 알람이 뜨잖아요. 빨강 색깔로. 그 1, 2 이렇게 떠 있는 거를 그대로 냅두질 못해요. 그 무조건 확인하고 지워야 되는 성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카톡에 제가 할 일을 처리하지 않으면 카톡 맨 위에 계속 그 할 일이 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저한테 성가신 일이겠어요. 그렇게 제 약점? 이러면 약점을 잘 파악하고 그거를 이용을 해서 저를 괴롭히는 거죠. 이 할 일을 처리할 때까지 그 카톡을 안 지우고 그 카톡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쌓일수록 저는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는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이거 해야지, 빨리 해야 이거 지우지 이러면서 할 일을 꾸역꾸역 해요 또.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카톡에 막 아무렇게나 적어놓고 그거를 처리되지 않을 때까지 그대로 냅두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됐고요. 또 다른 스킬은 제가 뭐 하나 시작하면은 좀 끊지를 못하는 성격이거든요. 뭐 게임을 시작한다던가 뭐 드라마 정주행을 시작을 한다 이러면 제가 못 끊어요. 그걸 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중독성 있는 일은 아예 시작을 안 합니다, 이제. 옛날에는 정말 많이 했었고 정말 많은 시간을 그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특히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기억나는 게 그 당시에 뭐 유행했던 드라마, 미국 드라마를 제가 많이 봤는데 드라마 시작을 하면은 시즌 1을 하루에 하나씩 끝냈어요. 막 그런 식으로 제가 못 끊어요. 그만큼 제가 절제가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예 시작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 관리의 많은 부분이 사실은 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저처럼 절제가 안 되는 사람은 그렇게 중독성 있는 걸 시작조차 안 하고, 그리고 카카오톡에 일 이렇게 안 없어지고 메모장이 계속 누적되는 걸 못 보고 있는 성격인 거를 제가 아니까 그 방법을 활용해서 저 자신한테 동기부여를 또 하는 거고,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게 제 자신이 사실 바쁘게 계속 움직이지 않으면은 오히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성격이에요. 제가 어쩌다가 뭐 휴식할 시간이 생겨서 조금 이틀, 3일, 4일씩 이렇게 쉬잖아요. 저는 오히려 굉장히 우울해집니다. 이거는 뭐 제가 다른 큰 이벤트가 있지 않는 한 바뀌지 않는 그냥 저의 성격인데요. 계속 제가 바쁘게 움직이지 않으면 오히려 저는 불안하고 우울해지기 때문에 제 자신에게 할 일을 계속 생각해내서 갖다 주는 게 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많은 생각들이 사실은 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스킬도 제 성격이랑 연관이 굉장히 큰데요. 제가 감정적으로 시간 낭비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굉장히 이성적인 성격이에요. 그래서 병원에서 응급 상황 같은 게 벌어져도 제가 막 호들갑 떨거나 이러지 않고 좀 차분하게 해결하는 성격인데, 그래서 제가 할 일 같은 게 갑자기 막 이렇게 생기거나 조금 감정적으로 막 힘들고 걱정된다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그런 쪽에 쏟는 에너지를 최대한 줄이려고 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막 스트레스 받으면 어떡해 나 이거 언제 다 해 막 이렇게 조금 표출이 되기도 하는데, 저는 그러지 않고 할 일 이거 있으니까 빨리 이거부터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좀 이성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근데 물론 이게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사실 제가 이번 봄학기 때 정말 많이 바빴기 때문에 저 스스로도 조금 번아웃이 왔다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게 너무 바쁘다 보면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스킬들을 다 적용한다고 해도 몸이 지치고 마음이 지치니까 생각처럼 일이 잘 안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막 강약 조절을 한들, 충분한 휴식 시간을 준들, 이게 회복이 잘 안 될 정도로 좀 할 일이 많으면 번아웃이 오는 건 누구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시간 관리를 평소에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얘기해봤는데요. 풀어놓고 보니까 별게 없네요. 다른 분들도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시간 관리하고 계실 텐데요. 저보다 더 좋은 효율적인 방법을 갖고 계신 분도 있을 거고, 제가 오늘 공유한 방법에서 좀 유익한 정보를 얻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각자 댓글로 어떻게 시간 관리하고 있으신지 한번 공유해보면 어떨까요? 저도 구독자님들께 다양한 조언을 한번 얻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 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안녕.